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관한 얘기와 관련된 또 어떤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큰 중요한 현안이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때 무슨 김경수 지사건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중요한 그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뉴스가 또 뉴스를 덮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관심에서 멀어지는, 또 그래서 뭔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 중이지 못한 사항도 제대로 언론에서나 또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사건도 아마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 건은 일반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기소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법, 특검법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법에 의해서 허위범 특별검사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임시로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작년 6월이죠. 구성을 해서 작년 8월 말경에 김경수 지사를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수사기간도 연장하지 않았다,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하니까 뭐 수사가 굉장히 좀 부실했다, 이렇게 저렇게 수사하는 동안에도 또 이 권력 실세, 권력의 측근이다 보니 이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시선도 물론 지금 정부의 정부 측의 시각이죠. 거기서도 시선이 따가웠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냉소적이었습니다만, 정말 허위범 특검의 묵묵한 가운데 정말 발군의 어떤 수사 노력으로 김경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현재 문재인 정부 권력의 최고 측근,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인 김경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어떤 그 범행 구조를 잘 여론 댓글의 그 개수와 그 범행의 원리 등을 잘 찾아서 1심에서 지난 1월 30일이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만, 2심 재판부에서 2달도 채 되지 않아 김경수 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주고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말이죠,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검사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소를 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자기의 모든 어떤 이 변호사로서의 생업을 할 수 없도록,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가 재판까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재판을 하도록 특검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2심, 3심은 전심의 선고 날짜로부터 2개월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날짜가 지난 1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2달인 3월 30일 내로 이 재판을 마쳤어야 했는데 우선 보석으로 풀어내주고 지금 이제 7월이죠. 7월까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판이 지금 2심 재판이 한 8월 정도이면 선고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7월 18일, 이달 7월 18일과 7월 25일 날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나
뭔가 잘못이 있나 이것을 살펴보는 정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피고인 입장에서 이 경우는 이제 피고인이 자기가 이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항소를 해서 재판 중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허익범 특별검사가 상당히 호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심의 재판 또는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에 김경수 지사가 권력의 실세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파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안간힘을 쓴다 하는 것인데, 특검은 특검대로 그 홀로 이 사항을 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뭐 여론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좀 덜하고, 또 특히 또 이 김경수 지사를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잘못을 범한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 소위 비호 세력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성이 악하거나 모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 사항이 드루킹과의 어떤 이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즉 드루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댓글 조작이 밝혀지고 느릅나무 출판사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이 드러나고 말이죠. 그런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이런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한 조직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배후 세력이 그에 대한 운영 자금도 되어주고 기타 많은 어떤 그런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때에 김경수 지사의 연루 부분이 드러나자 김경수 지사가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사에 나섰다가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에 지사 출마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집권 세력에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이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출마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출마를 하고 지사가 되니까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러한 약점을 간파하지 하기 위해서인지 강한 어떤 톤으로 마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어떤 자기는 그렇게 정의로운 입장에 있는데 그야말로 특검에서 사실과 다른 누명을 씌워서 마치 기소를 한 것처럼 기세가 등등한데, 저는 또 제 법조 경험으로서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어떠한 범행을, 그것도 우발적이고 일과성의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온 일들은 그건 본인은 알거든요. 이 사항에 자기가 어떻게 관련이 되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본인은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경수 지사의 경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심각하게 거기에 어떤 연루 가담이 되고도 저렇게 마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재판부가 정확하게 하면 나는 어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 거라고 저렇게 당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정말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드루킹 조직, 이 댓글, 이 조작,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뒷바라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키고 한 그러한 음모, 그러한 조직에 자기는 주범격이 아니라 하나의 종범 내지 그냥 방조자에 불과했다. 혹은 심부름꾼 정도였다. 혹은 몸통은 따로 있고 자기는 깃틀 정도였다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당당해진 것 같아요. 즉, 이 사항을 드루킹 사건의 나를
어떠한 주범으로 몰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면서 이제는 좀 마치 근본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처럼 이렇게 지금 기세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1심 재판이 워낙 이 사실관계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법리면에서 하등에 흠잡을 데 없이 8,84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그 범행을 낱낱이 또 소상하게 밝혔고 여러 가지 드루킹의 진술을 포함해서 관계되는 진술에 비추어보면 2심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 다시 항소가 기각이 돼서 김경수 지사가 저는 법정 구속이 다시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요즘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1심에서 김경수를 지사를 구속한 법정 구속한 그 판사를 비난을 넘어서 공격을 넘어서 적폐로 몰아서 기소까지 하는 이러한 지금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2심 재판부가 내가 이걸 항소를 기각했다가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약간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주관적 의도 부분에 관해서 고의성 부분에 관해서 공모 부분에 관해서 이상한 또 시비를 걸어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사회의 어떤 양심 세력들 그야말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허익범 특별검사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달리 이분에게 달리 도울 방법은 없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고 여기 좀 힘을 얻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도 보석으로 석방이 될 때 분명히 보석금 2억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안해서 경남도지사의 지사로서 도청이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창원시로 제안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사실을 허가한 겁니다. 보석 허가의 명분이 도지사직 수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창원시 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보석금 10억 원의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안을 하고 변호인과 직계혈통, 배우자 외에는 접견도 할 수 없도록 통신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나 직계혈통, 배우자 외에는 일반인들과는 서로 전화도 통신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병원을 가는 것도 일일이 주거지 집을 떠나야 되니까 큰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것조차도 일일이 법원의 이런 보석 조건을 좀 어기는 문제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는 병원 가는 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창원시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서울로 부산으로 온 데를 돌아다니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그야말로 도지사의 활동을 넘어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까지 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찰이나 뭐 특검은 또 뭐 특검이 이걸 문제를 삼아봐야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법원은 뭐냐 이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 해서 검찰에서 보석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과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지금 최근에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두 사례도 현저히 대비가 됩니다. 윤석열 검사장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 이런 집 앞에서 이렇게 항의성 집회를 열었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협박 등의 행위로 몰아서 구속을 했던 애국닷컴 그 유튜브 TV죠. 그것을 운영했던 김상진 씨의 경우에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을 하면서 얼마나 모질게 조건을 걸었던지 지금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인자중하고 그래서 지금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반면에 구속 적부심으로 최근에 풀린 민노총 김명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적부심으로 풀린 당일날서부터 민노총 회의를 소집해서 총파업을 열고 이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뭐 각을 세우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구속 적부심의 그런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법치에 완전히 무시한,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도록 방치한 법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김경수 지사 재판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가 절대 몸통이 아닙니다. 김경수가 이 드루킹 사건, 이 조직을 다 이 사항을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시했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드루킹 조직을 몇 년 동안이나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항을 뒷바라지해 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조직을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밝혀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위해서도 이 드루킹 사건의 2심 재판,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은 반드시 1심 재판의 결론이 유지되어서 어쩌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드루킹 사건 항소심은 우리 사법부가 정말 정의를 세우고 바로 설 수 있는 시금석이다는 그런 인식하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이 법원 재판에 대한 외풍, 또 외부로부터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그야말로 도를 넘어선 그런 인신공격,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사법부에 의해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